서울 강남 한복판 화려한 유리 빌딩 아래서 벌어진 믿기 힘든 모욕의 순간이 전국을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부라며 무시당했던 평범한 어머니가 단 하루 만에 그 건물의 진짜 주인임이 드러나자 돈과 권력에 취해 있던 재벌 3세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반전의 전말을 전해드립니다. 조민서가 회사에서 웃으며 전화를 끊는 순간 동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표정이 너무 밝은데? 동료 하나가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민서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냥 지인이에요. 하지만 그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죠. 동료들은 더욱 신이 나서 민서를 둘러쌌습니다. 이야, 지인이래. 남자친구 있나 봐.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사실 민서는 석 달 전부터 박태준과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가볍게 시작된 썸이었는데 어느새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던 거죠. 태준은 자영업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민서와는 정반대로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는 오늘 태준이 했던 말을 되새겼어요. 민서야, 우리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결혼 말이야. 그 말에 민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서야, 온 거니? 오늘 회사에서 일이 힘들지 않았어? 83세의 백순의 할머니는 여전히 민서를 걱정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태준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민서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우려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근데 왜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민서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할머니, 저 부모님이 없는 게 걱정돼요. 태준이 집안에서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태준이가 알고 있잖아. 그리고 할머니도 있어. 내 부모님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할머니의 눈가에 약간의 습기가 맺혔어요. 민서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은 민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죠. 그때 13살이던 할머니의 유일한 자식이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슬픔에 잠기지 않고 어린 민서를 끝까지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우리 민서를 보면 할머니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서는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민서는 용기를 내어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준아, 어제 말한 그 일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태준은 즉시 뭔데? 라고 물었어요. 내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어. 그리고 나도 태준이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고.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어요. 그럼 주말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가자. 할머니도 꼭 모시고 와.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거였어요. 그날 밤 민서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민서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할머니도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부모 없이 자랐지만
결코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주말이 다가오면서 민서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태준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밤마다 뒤척였어요. 할머니, 제가 너무 긴장되나 봐요. 태준이 부모님한테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어요. 민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 내가 훌륭하게 자란 딸이라는 걸 할머니가 제일 잘 알잖아.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도 약간의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어요. 태준의 부모님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태준은 미리 차를 가져와서 민서와 할머니를 태우고 갔어요. 차 안에서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쥐고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태준의 집은 40층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태준이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 미리 말해둘게. 현관문이 열리자 이명숙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쪽을 올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 꽃이 예쁘네. 민서가 준비한 꽃다발을 받으며 이명숙이 말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이명숙은 민서와 할머니를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할머니의 소박한 옷차림에 머물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서라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 모시고 왔어요. 민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이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태준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민서가 좋은 아이입니다. 이명숙이 차를 따라주면서 민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민서 씨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나요?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명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할머니가 혼자 키우신 거군요? 그녀의 음성에는 미묘한 편견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민서가 최대한 밝게 말했지만 이명숙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태준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서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예요. 마케팅팀 팀장이거든요. 하지만 이명숙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요. 열심히 사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명숙이 잠시 멈추고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특히 우리 태준이는 외아들이라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민서를 소중히 키웠습니다. 태준님은 좋은 청년이시고 두 분이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하지만 이명숙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물론 민서 씨가 좋은 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명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잘 맞아야 하고 특히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명숙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부모 없는 여자라는 편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명숙은 태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좋아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 민서는 우라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없지만 할머니가 잘 키워주셔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태준 씨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명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요.
열심히 사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우리 집안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할머니 모시고 있으시다니 그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그 순간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를 부담이라고 표현한 것에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됐어요. 민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민서를 따라 일어섰어요. 이명숙은 형식적으로 배웅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차까지 따라 나오며 미안해했어요. 민서야,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민서의 가슴은 이미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괜찮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준이 여러 번 사과했지만 민서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어요. 부모 없는 여자라는 편견, 할머니를 부담으로 보는 시선. 이것이 과연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의 차가운 시선과 부담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옆방에서는 할머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민서야, 어젯밤에 잠 제대로 못 잤구나. 눈이 퉁퉁 부었어. 민서는 거울을 보니 정말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태준이한테 짐이 될까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질을 멈추고 민서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민서야. 내가 어떻게 짐이 돼? 태준이 어머니 말대로 저는 부모도 없고 할머니도 모셔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태준이네 집안에서 부담스러워할 만해요. 민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미안해. 내가 너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민서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나도 이제 80이 넘었고 너는 젊은 나이에 늙은 할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까? 할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서는 할머니를 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23년 동안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두 사람에게 남의 시선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오후에 태준이 연락을 했습니다. 민서야, 어제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준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우리 할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할머니를 부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알아. 내가 어머니랑 다시 얘기해 볼게. 시간을 좀 달라. 전화를 끊고 나서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가 민서를 불렀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얘기해 줄 게 있어. 거실에 앉은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어.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전쟁도 겪고 그때도 사람들은 서로를 부담이라고 생각했지. 할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배운 건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는 거지. 내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버팀목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걱정되는 거야.
태준이는 좋은 아이 같은데 그 집안이 우리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할머니의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태준이 다시 연락을 했어요. 민서야, 어머니가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자고 하셔. 이번에는 아버지도 같이 계실 거야.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네. 민서는 망설였지만 태준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할머니는 꼭 모시고 가야 해. 할머니 없이는 안 가. 태준도 동의했어요. 다시 한번 상견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민서는 할머니께 최고의 한복을 입혀드리고 싶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한복을 골랐습니다. 할머니, 이 한복 어떠세요? 민서야, 이런 비싼 옷은. 할머니가 망설였지만 민서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예쁘게 보이셔야 해요. 저희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옷을 입어보네. 민서도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밤마다 할머니와 함께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당당하게 대할 거야.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야,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자랑스럽게 행동하자. 할머니의 말에 민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서와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한복을 입자 정말 고품격스러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꼭 성공할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보여줍시다.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래, 우리 민서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운명을 가르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이명숙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요? 차에 올라타면서 민서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할머니가 민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결과는 하느님께 맡기자. 상견례 장소는 이번에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서와 할머니가 도착했을 때 태준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태준이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민서가 사준 한복이야.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어요. 민서도 오늘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이명숙과 태준의 아버지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이명숙의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이명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이명숙이 옆에 남자를 소개했어요. 제 오빠 이대용입니다. 오늘 함께 오고 싶다고 하셔서. 이대용은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민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대용이 갑자기 중얼거리며 할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설마, 대용이?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이명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빠 아세요? 할머니를 아세요? 이대용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애 할머니, 정말 순애 할머니시죠? 이대용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서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이대용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어요. 오빠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녀가 민서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서 씨, 오늘 이 자리는 말씀드릴 게 있어서 부른 거예요. 이명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태준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명숙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부모님 없는 고아와 우리 태준이가 결혼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요.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아라고요? 저를 고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부모도 없고 늙은 할머니나 모시고 있으니 고아나 다름없죠. 우리 태준이가 할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하나요? 이명숙의 말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민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이 아니라 현실이죠. 솔직히 말해서 집안끼리 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명숙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민서와 할머니께 사과하세요. 하지만 이명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민서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좋아요. 결혼 안 하죠. 하지만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부모는 없지만 개념은 있어요. 당신같이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죠.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집이 부모가 있다고 다 잘났나요? 예의라는 걸 배우지 못했나 봐요. 민서가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이명숙이 격분하며 말했어요. 뭐라고? 감히 우리 집안을.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가요.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일어서며 이대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어려 있었어요. 민서야, 기다려. 태준이 따라 나오려 했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우리는 끝이에요. 당신 어머니 말이 맞아요. 우리는 격이 안 맞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해. 태준의 절절한 외침에도 민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민서야, 잘했어.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당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당당해. 하지만 민서야, 대용이를 봤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그 사람 누구예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옛날 일이야. 오래된 일. 그런데 여기서 마주칠 줄은. 민서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할머니를 위로하는 게 먼저였어요. 할머니, 집에 가서 얘기해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민서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었어요. 이 만남이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민서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있었어요. 민서야, 진정해. 내가 제대로 대답한 게 맞아. 할머니가 민서를 달래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아까 그 이대용이라는 사람, 정말 아시는 분이에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민서야, 오래된 일이야. 40년도 더 된 일이지.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아빠가 25살 때야. 그때 내 친구가 있었어. 이정민이라는 사람이었지.
대용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민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가까운 사이였나 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이는 내 절친한 친구였어. 같이 장사도 하고 힘든 일도 같이 나눴지.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민서는 할머니께 차를 끓여드렸어요. 할머니, 그 사람들이 할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정민이가 사업을 시작할 때였어. 그때 갑자기 큰 계약이 들어왔는데 자금이 부족했어.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지. 할머니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민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쓰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정민이에게 빌려줬어. 2천만 원이었어. 지금으로 치면 몇 억이지.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돈은? 할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정민이가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 사업이 잘못됐다면서.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도박을 했더라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집을 잃으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어. 너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회복했지만 자유의 절규가 스필. 그런데 지금 태준이 집안과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대용이는 정민이의 아들이야. 그때 일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그 집안이 이렇게 잘 살게 될 줄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쓰라렸어요. 민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태준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히네요. 자기네 집안이 잘못해서 우리가 고생한 건데. 할머니가 민서를 말렸어요. 민서야, 그건 대용이 아버지가 한 일이야. 대용이나 태준이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민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회사에서 심란한 하루를 보냈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어제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태준의 목소리는 걱정 투였지만 민서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태준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 어머니 말이 맞아요. 우리는 격이 안 맞아요. 민서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태준이 애원했지만 민서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서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태준을 좋아했는데, 하지만 할머니를 모욕한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민서야, 이거 봐. 할머니가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손으로 쓴 각서였습니다. 정민이가 돈을 빌릴 때 써준 각서야. 1년 안에 꼭 갚겠다고 써놨어. 민서가 각서를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이정민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걸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혹시 몰라서 챙겨뒀지. 하지만 정민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포기했어. 대용이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지금 대용이가 태준이 외삼촌이라니. 참 운명이 이상하지? 할머니가 쓰게 웃었습니다. 민서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이 각서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효가 지났을 텐데. 하지만 민서는 각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이것 말고 다른 증거는 없나요? 돈을 빌려준 증거 같은 거. 할머니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정민이 이름으로 받았어. 그 영수증도 있을 거야. 할머니가 상자를 더 뒤지기 시작했어요. 민서의 마음에 어떤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우리 한번 알아봐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했지만 민서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다음 날 민서는 법무법인에 문의를 했습니다. 손해배상법에 관해 상담을 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보고는 말했어요. 각서와 대출 증빙 서류가 있고 실제로 돈이 이동된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효는 어떻게 돼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하지만 사기나 횡령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욕한 그 집안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변호사님,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확인됐나요? 민서가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대용 씨입니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그날 밤 민서는 할머니께 모든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민서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민서야, 정말 괜찮을까? 할머니,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 것을 찾아올 거예요. 민서의 눈빛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조정 신청 통지서가 이대용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민서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민서의 단호함에 결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조정 기일이에요. 준비되셨어요?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깔끔한 옷을 입고 각서와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민서야, 정말 이래도 될까? 태준이와 완전히 끝나는 거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걱정했습니다. 민서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할머니, 태준 씨와는 이미 끝났어요. 이건 할머니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에요. 법원에 도착하자 이미 이대용과 이명숙이 와 있었습니다. 이명숙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고소한 거예요? 그녀가 이대용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누나, 진정해. 오래된 일이긴 한데. 이대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민서와 할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양측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40년 전 채무 관련 조정건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서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대용 씨의 부친인 이정민 씨에게 2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각서와 은행 대출 서류가 모두 남아있고 돈이 실제로 이동된 증거도 있습니다. 이대용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그건 제 아버지 일이고 저는 당시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용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하지만 돈은 못 갚았지. 이대용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이대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이명숙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4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지금 와서 들고 나와요? 이건 시효가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기와 횡령의 경우 시효 계산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께서 그동안 포기하고 계셨던 일이에요. 만약 태준 씨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욕하지 않으셨다면. 모욕이라니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이명숙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조정위원이 진정시켰어요. 양측 모두 침착해 주세요. 이대용 씨,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이대용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일을 후회하셨어요. 당시 사업이 망해서. 하지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2천만 원의 이자까지 하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의 변호사가 계산서를 꺼냈습니다. 원금의 40년간의 이자를 계산하면 약 3억 원이 됩니다. 물론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이명숙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3억? 그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없는 돈을 어떻게 해? 이대용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누나, 잘못한 건 우리 쪽이야. 이대용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할머니가 민서를 쳐다봤어요. 민서는 할머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가 원하는 건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나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민서가 이명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머니께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을 그렇게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도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명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대용이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없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됐을까? 이대용이 일어서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누나가 할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명숙도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할머니를 부담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됐어. 사과는 받았으니까. 하지만 민서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이대용 씨네 집안이 우리 집안의 진 빚이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민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집이었고 우리 가족의 미래였어요. 그걸 잃었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대용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할지.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합의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과와 관련해서 3시간의 긴 조정 끝에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대용은 원금 2천만 원의 적정한 이자를 더해 1억 원을 할머니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명숙은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명숙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서 씨도. 제가 불쾌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민서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태준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고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서야, 고마워. 내가 할머니를 지켜줘서. 민서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누구에게도 기죽지 말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서야. 그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법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태준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태준 씨,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존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민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며 민서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조정합의서 작성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대용은 약속대로 첫 번째 보상금 3천만 원을 먼저 입금했어요. 할머니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이 돈이 우리 통장에 들어온 거 맞아? 할머니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민서도 놀라워했습니다. 네, 할머니. 진짜예요. 이대용 씨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날 저녁 사양 없이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서가 받아보니 이대용의 목소리였어요. 민서 씨, 저 이대용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할머니도 같이요. 민서는 망설였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보자, 민서야. 대용이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이대용이 제안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대용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예요. 이대용이 일기장을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일기장을 펼치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민이가, 민서도 옆에서 같이 읽었어요. 거기에는 이정민이 죽기 전에 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믿고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고 가게 되어서 대용이에게 너를 찾아가서 꼭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어려서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내가 도박에 빠져서 모든 걸 잃고 너에게 돌려주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정민이도 고생했구나. 이대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가 이 일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리고 할머니를 찾으려고 해도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대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가 물었어요. 그럼 왜 이제까지 찾지 않으신 건가요? 이대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죄책감에 도망치기만 했어요. 그리고 누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누나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대용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대용아, 이제 됐어. 정민이도 후회했고 너도 사과했으니까. 하지만 이대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소유한 부동산 중 하나예요. 가치로 따지면 1억이 넘습니다. 민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건 뭔가요? 이대용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1억만 드리기로 했지만 그것으로는 40년의 고통을 보상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대용아, 이건 너무 많아. 내가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야. 하지만 이대용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그때 갚지 못한 빚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민서가 이대용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과하려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이대용 씨, 진심이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이대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인생 최대의 짐이었어요. 할머니를 만나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이명숙이 들어왔어요. 그녀도 이대용에게 부름받아 온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전화해서 왔는데 무슨 일이세요? 이명숙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오빠, 설마 집까지 넘기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대용이 설명했습니다. 이명숙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할머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명숙이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제가 그날 너무 실례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창피합니다. 민서가 이명숙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이번에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민서 씨, 태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이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명숙 씨,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내 결정이 맞아. 할머니도 지지해. 이대용과 이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대용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할머니, 민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 서류들은 그냥 두고 갈게요.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대용이 민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선생님이 할머니를 지키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태준이가 놓친 건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었네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대용과 이명숙이 나가고 나서 할머니가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야,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할머니를 이렇게 지켜줘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이대용이 준 부동산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결국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할머니의 오랜 고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편히 지내실 수 있겠어요. 민서가 통장 정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긴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민서야, 이 돈 다 내가 쓰렸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이미 충분해. 하지만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 돈은 할머니 명의로 넣을 거예요. 할머니의 노후를 위한 거예요. 주말에 민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새로운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할머니, 여기는 어때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접근성도 좋아요. 할머니는 깔끔한 아파트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인데. 민서야, 정말 괜찮아? 할머니가 미안해하자 민서가 웃으며 답했어요. 할머니, 지금까지 할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위할 차례예요. 그 주 화요일 민서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민서 씨, 축하해요. 이제 마케팅 본부장이네요. 동료들이 축하해주며 꽃다발을 건네줬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 승진했어요. 민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우리 민서가 이제 본부장이라고? 정말 대단해. 할머니가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저녁을 보냈어요. 다음 달 민서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방을 가장 좋은 자리에 마련하고 거실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화초들을 가득 놓았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민서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이런 날을 맞이할 줄 몰랐어. 할머니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서와 할머니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태준이 걸어오는 것을 봤어요. 민서의 심장이 순간 빨라졌습니다. 민서야. 태준이 이름을 불렀지만
민서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멈춰섰습니다. 잠깐만, 민서야. 태준 씨, 잠시 얘기할까요? 태준은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씨, 민서가 요즘 승진도 하고 좋은 일이 많아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태준이 민서를 바라보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민서야, 정말 축하해.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니 기뻐. 태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서도 짧게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태준 씨도 요즘 어떠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태준이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카페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많이 생각해요. 무엇을요? 민서가 묻자 태준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서 덕분에 배웠어요. 민서의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야, 내가 옳았어. 가족의 존엄이 정말 중요해. 나도 이제 그걸 알아. 그는 할머니께 다시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 잘 걸어가며 할머니가 민서에게 물었어요. 민서야, 후회되지 않아?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 우리 민서가 맞아. 사랑보다 존중이 먼저야. 할머니가 민서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햇살 가득한 공원을 따라 걸어갔어요. 몇 달 후, 민서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는데 그 자리에서 민서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민서는 생각했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 할머니를 모욕하는 사람과는 절대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서야, 파티는 어땠어? 민서가 할머니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도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도 행복해. 내가 할머니를 지켜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그날 밤 민서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엄이었다.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할머니와 함께 이룬 이 작은 승리가 내 인생 최고의 성취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서는 부모님도 하늘에서 자신과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할머니와 함께할 행복한 하루를 기대하며 잠에 들었어요. 조민서는 이제 더 이상 부모 없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킨 당당한 여성이었고 자신의 존엄을 지킬 줄 아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